이제 우리 당원들이 또 제가 궁금한 거 예.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혹시 전남도지사 출마를 하면 김원거 위원장님께서 그 목포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 또 이제 민평당 박준영 의원이 이제 당선 무효형을 받았잖아요. 여기가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이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전남 신안이 고향이시니까 또 이 지역 재선거에 출마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좀 화끈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일단 뭐 신안 무안 이쪽은 보궐선거가 확실히 났지만 네. 목포는 네, 그것도 가능성. 뭐 아직 결정난 게 없고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의원께서 출마 안 하실 걸로 그래요? 예, 거의 확신합니다. 아, 그러면 그 그건 뭐가 아니, 있나요? 그냥 감에. 그분이 당선 가능성 희박한데 무모한 도박을 하실 분이 아니죠. 아마 지금 그 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주시장이라든가 전남북 지사 자리 놓고 서로 네가 나가라 등 떠미는 그게 피하는. 치열할 겁니다. 가능성은 없는데 후보 안 낼 수는 없고. 그러면 혹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이쪽은 글쎄요. 아직 제가 일단 시급한 지금 우리가 계속 남북 관계를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에서도 나서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민관이 합동으로 정말 총력전을 벌여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일에 지금 현재는 전념하고 있는데 뭐 봄이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죠. 아직은 결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예.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수 있고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견제도해야 호남의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정작 이렇게 박지원 그 의원의 별명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작 선거는 저번에 다른 당에서 뛰지 않았습니까? 이거의 말이 진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도와야 된다. 네, 도와야 그분요. 된다는 그 말이 글쎄요. 도지사 나가기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저희가 있는 건지 진심인지. 글쎄요. 정치 구단이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겠죠. 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작년 5월까지만 해도 그분은 안철수 후보가 돼야 나라가 산다. 네. 문재인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 이러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아유 안철수 후보 떨어진 게 잘 됐다.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또 몇 달 후에는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어느 전남도지사. 출마 안 하신다고 박지원 아까. 의원께서 안 하신다고 안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출마 안 하시죠. 전남도지사로 그쪽 당의 간판으로 누가 전남도지사 나왔을 때 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안 나오실까요? 네, 희박한 것을 아시면서 위험한 도박을 하실 분이 아니다. 그거죠. 잘 아시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에서 지금 지방선거 출마하고 싶어하는 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장렬히 전사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네. 밀어넣고 예. 전사하도록. 서로 네가 가라 이거죠. 박지원 의원님하고는 이렇게 이번에 세배 오셨나요? 이호 여사님은? 1월 1일에는 오셨죠. 네. 1월 1일. 구경은 안 되시고 신정만. 저희는 신정만 몇십 년째 씁니다. 예. 그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드님이시기도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큰 정치들을 만들었던 기반이었던 것인데 네. 이번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 또 이제 민주평화당이라고 당이 이제 또 하나 새로 생겨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대 이야기도 하기도 네. 하고 뭐 더 나가는 분은 통합 이야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 단호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위원장님의 어떤 생각을 좀 들어볼 수는 있을까 했어요. 이 부분에. 네.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무슨 연대니 통합이니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국회에서
사안별로 정책 연대는 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네, 네. 근데 그 이상의 부분은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하다. 또 하더라도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당을 깨고 나간 사람들인데 그들과 다시 뭐 예를 들어서 합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뭐 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다 하더라도 일단 지방선거 이후에 다음 지도부에서나 뭐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호남에 있어서 그 혁혁한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게 호남의 정서는 예. 민평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평당 쪽 의원분들과 뭐 정책연합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책 연대는 네.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의석이 필요하니까. 근데 선거 연대라든가 무슨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닌가. 이번 지방선거까지 명백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라도 당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의견을 물어서 그 입장을 정하면 될 문제다. 지금 지방선거 전에는 그런 논의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과거에 뭐 야권 연대는 우리가 그때 세가 약하고 막강한 여당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뭐 남북 관계나 지방선거 예상까지 좀 해보고 있는데요. 정당인 김홍걸과 정치인 김홍걸 좀 비교해서 한번 제가 말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치인 김홍걸로 살아보시니까 어떤 다른 점이 뭐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그냥 학문만 공부하시다가 네. 정치인으로 거듭났을 때 이제 좀 바뀐 거, 내가 정치인이 됐다. 그래서 좀 뭐가 변화가 있다. 이런 부분은 뭐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 좀 길 가면 알아보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 하고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뭐가 많이 달라졌다는 건 못 느끼고 뭐 좀 예전보다는 제가 워낙 원래는 좀 내성적이고 그렇게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이어서 많은 분들을 그렇게 만나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나니까 사실 좀 시야도 넓어지고 예, 그런 점에서는 공부도 되고 좋은 점이 많네요. 제가 그냥 이 돌발 질문인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라는 게 도움도 되지만 예. 또 어떤 의미로 되게 짐도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그렇죠.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들군요.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아버지,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자랑스러운 게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게 참 아버지 덕이다 이런 게 있을 테고 또 반대로 이런 게 가장 마음으로 무겁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건 직접 아니면 못 물어보는 것 그렇죠. 같아서 저희가. 예. 네.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심지어 지난번에 북한 분들 오셨을 때도 많이 저를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 사실 제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다 아버지의 덕을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부담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식이다 하면은 그 사람이 뭔가 잘 되면 저 사람은 다 배경이 좋고 뭐 아버지 덕 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잘 안 되면 전직 대통령 아들이 저것밖에 안 돼 그리고 또 흉보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런 게 많이 부담으로. 네. 이제 뭐 그래도 정치의 뜻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큰 꿈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넘어가고 다음번에 이제 보궐선거에 나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정치는 하고 계신 거고 네. 이미 정치는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뭐 다만 벽보를 언제 붙이냐는 시점의 문제일 텐데 그것도 뭐 흐름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정치를 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치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면은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자리가 선출직 그런 자리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기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별 생각이 없다고 피해도 또 되기도 하고 인물이 충분히 되는데도 운이 안 따라서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한 걸 봐서 그게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미 정치인이라는 말씀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금 남북 관계에도 이미 한 축으로 영향을 미쳐요. 아까 말씀하신 게 민관 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정부가 하는데
민화협의 의장으로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네. 수가 있고 네. 사실은 어떠한 초선 국회의원들도 민화협 의장 정도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남북관계 김대중 대통령 때 민화협이 정말 왕성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복원만 해도 네.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네. 저는 기대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의장님 오늘 또 소감도 한번 네. 저희가 네. 그럼요. 뭐 앞으로 네. 이미 뭐 정치인 김홍걸이라고 표현하면 부끄러우실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우리 김홍걸 의장님의 소감 좀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뭐 그동안에 제가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지만 이번에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저는 한반도 평화라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감상적인 우리 민족이 그냥 평화롭게 살아야지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다. 단순히 평화를 얻음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발전이란 게 경제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사회가 건강하게 이런 색깔론 같은 그런 것이 없어지고 진보와 보수가 다 합리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뛸 생각입니다. 김홍걸 의장님 원래는 이렇게 좀 샤이한 그런 성격이셨다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그 정치인 DNA를 타고나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뭐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그런 해안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정치 입문하신 지가 한 2, 3년 되신 딱 2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크게 변신하셨던 걸 보면은 정말 이번 재보궐을 통해서 저는 20대 국회에서 같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 전달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왜 PRK 고려항공에 북한 고위 대표단이 타고 왔던 PRK 6.15 거기에서 큰 의미를 찾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어게인 6.15 정말 네. 3차 남북 정상회담 물론 천천히 가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게 정말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계속 응원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한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통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계속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버님의 덕은 핵심 강점으로 또 아버님의 부담은 강점으로 이렇게 해서 좀 바뀌면 더할 나위 없이 크고 중요한 대한민국의 뭐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기 쑥스러워하시는 눈빛을 자꾸 보내셔갖고 제가 그렇게 너무 과장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당원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